그 다음에 다음 주가 한일 정상회담이 있군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중요한 회담이에요. 머니투데이가 2025년도 8월 18일자 기사, 다음 주 한일 정상회담 골드위크, 이재명 대통령 실용 외교 시험대. 뭐 대통령을 실용 외교 시험대 딱 올리는 것으로 막 끝나지 말고, 이것이 뭐 이 대통령이 실패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온 국민을 여야 할 것 없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지금 한일 이런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온 국민은 기도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미 동맹 현대화 요구 예상.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성패를 가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골든위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는 나는 늘 누차 말하고 있지만, 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 부부가 동반해서 뭐 외국 정상회담이 있거나 그러면은 뒤통수 담아 까고 야당들이 상당히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가서 일이 잘 되겠어요? 그 나라 신문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야당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다 갖다 두고 보도를 해요, 그게.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정상회담을 두고는 야당도 좀 자제해야 됩니다. 국익을 위해서죠.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성패를 가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골든위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미 회담에서는 미국의 한미 동맹 현대화 요구에 따른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국방비 전액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한일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셔틀 외교를 재개하고 한미일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본이나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라든지 다 똑같은 트럼프 관세에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같이 똘똘 뭉치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18일 외교부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18일 날 25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당초 지난달 31일 관세 협상의 패키지 딜 일괄 거래 대상으로 거론됐던 안보 관련 이슈가 다뤄지지 않는 만큼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국방 방위비 증액, 북한 비핵화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미뤄져 왔죠. 그런데 이제 미국 측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이렇게 초청을 한 상태니까, 당초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 및 성격 변화를 뜻합니다. 주한미군은 활동 범위를 한반도에 넘어 대만 해협 등 동북아 전반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한미군뿐 아니라 국군의 역할 변화도 수반됩니다. 우리 한국을 갖다가 여러 가지 전쟁에 끌어들이는 거지요. 그런데 주한미군 주둔비를 갖다 더 한국 위한 것이라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제이비어 브런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8일 국방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주한미군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치 전력 등 역량이 중요한 것이라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뭐 그렇게 말하면 뭐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그렇진 않죠. 이와 함께 국방비 전에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도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등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국내 총 생산비 GDP 대비 3.8% 약 100조 원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한국은 지난해 약 61조, GDP 대비 2.3% 국방비 약 39조 원을 증액해야 합니다. 트럼프 2기 국방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보도 15일 모든 동맹국들은 특히 아시아에서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한다는 건 상식이라며 이런 기조를 재확인했다. 해당 발언은 국방비 증액뿐 아니라 한국의 자강능력 확보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콜비 차관은 2021년 저서 거부 전략을 통해 한국으로서의 전작권 이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동맹 현대와 관련 의제에 대한 시나리오를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한반도 안보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은 선에서 한미 양측의 상호 이익이 되는 절충점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멍청하게 대비했다는 미국에 잡아먹힙니다. 그 숨겨진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이 대통령이 한미 회담에 앞서 오늘 23일, 24일 일본을 찾아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한미 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로 가는 길에 일본을 들르는 셈입니다. 좋은 작전이라고 생각해요. 한미 회담과 연계해 이루어지는 한일 회담인 만큼 대미 협상력의 제고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한테서 받아들일 것도 있겠죠. 방미 전 일본 방문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친중 이미지를 불식시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미국을 믿을 만한 동맹인 점을 부각할 수 있다.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의지를 강조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국방비 인상 압박 등 안보 이슈에 한국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이 대통령 이번 방문을 통해서 셔틀 외교를 재개하고 양국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심화하겠다는 메시지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지난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원칙으로 셔틀 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 지향적인 상생 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리 또한 2차 세계대전 패전일 80일 추도사에서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깊게 가슴새겨야 한다며 일본 총리로서는 2012년 이후 13년 만에 반성을 거론하게 됐다. 그거 잘한 것이죠. 그건.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24일부터 25일 중국 베이징에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특사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일본, 미국 방문의 일정에 맞춰 특사단을 파견해 한중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특사단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중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오는 10월 경주에 열리는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재차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보기엔. 썬가크루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